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온의 이영성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수익 봉투의 키워드에 대해서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어닝 쇼크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어닝 쇼크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후장에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랐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우리가 예상했던 전망치보다 좀 실적이 나쁘게 나왔어요. 어닝 쇼크 키워드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사실 여의도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7조, 8조까지도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컨센서스는 한 10조 이상이었는데 그래도 딱 9.1조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 그래도 사실 실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마사지는 가능하잖아요. 좋게 보일 부분은 더 좋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뭐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음 분기에 이어나면서 근데 이게 지금 이 실적이 어떻게든 간에 조금 더 좋게 보이려고 했는데 약 9.1조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시장에서 약간의 좀 실망이었다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 분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항상 안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항상 실적이 잘 나오고 실적은 잘 나오는데 빠지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뭐 적자가 난다거나 뭐 그러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까지는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을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란 부분 실적이 다음 분기나 혹은 그 다음 분기까지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그러한 부분을 보인다고 하면 조금은 반등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거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삼성전자가 빠졌거든요.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가까이 한 20 몇 프로까지 32% 정도까지 빠졌는데 거의 이런 경우는 삼성전자 그 상장한 이후에 한 20번이 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좀 하락은 조금 과도하다라고 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증권가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영업이익단에서 오히려 7조 단까지도 정말 나쁘게 본다면 볼 수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어느 정도 그래도 선방한 실적이었다라고 보는 차원도 있다고 합니다. 고점 대비 20% 이상 좀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구나라는 점도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LG전자와 LG생활건강도 오늘 실적이 나왔고요. 또 반면에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달을 네.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LG 기업 어떻게 보셨을까요? LG전자는 이제 제가 몸담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특히 뭐 LG 엔솔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막 서프라이즈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이미 다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반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좋은 소식 있었죠. 벤츠에 또 장기 공급 계약까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기대치가 많이 없었는데 좀 기대가 조금 더 잘 나온 그러니까 한 60점대 성적을 받을 것 같았는데 70점대 성적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바닥권에서의 어떤 반등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은 4분기 연속으로 성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비용 통제가 좀 잘 안 된 거죠. 뭐 좀 마케팅 비용이나 뭐 고정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구강모 체제에서 일단은 구강모 체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IT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의 로스가 있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났는데 네. 구광모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네. 했었고 오늘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키워드에서 살짝 벗어나긴 하는데 네. 이 두 가지 그 회장들의 횡보를 봤을 때 네.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싶은 게 네. MLCC에 요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주셨잖아요. 네. 두 분이 모두 다. 네. MLCC 관련해서 오늘 주가가 그래도 시세가 잘 나와줬는데 MLCC 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MLCC 쪽은 일단 삼성전기를 통해 가지고 네. 일단은 강자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 쪽에서의 어떤 지속된 어느 정도의 서프라이즈도 보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L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물론 삼성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네. 왜냐하면 삼성 전기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메인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도 삼성 전기, 삼성전자 쪽에 어떤 힘을 실어주지만 그래도 이제 구가모 체제에서 LG전자가 좀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분은 쫓아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MLCC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렇다면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달한 LG 에너지 솔루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랬고요. 사실 2차 전지 종목도 요새 반등이 잘 나와주고 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 호재성 이슈까지 들고 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호재만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황은 이제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 걸까요? 2차 전지가 작년 7월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1년 반 동안 지금 하락을 해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있다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2차 전지 반등은 지난 7월, 8월 그쵸. 때부터 계속해서 2차 전지 네. 반등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물론 바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나가 봐야 아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먼저 LG 엔솔이 가장 먼저 바닥권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에코프로 BM들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2025년까지 2025년 정도 그리고 2026년까지 보신다고 하면은 좀 이제 지금이 좀 뒤돌아봤을 때는 그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회장이 이제는 8월 15일 날 또 사면에서 좀 더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라 생각해서 저는 2차 전지는 캐즘은 지금은 진행되고 있지만 이거는 지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의 4680, 뭐 TCC나 그다음에 뭐 이런 원준이나 이런 다른 2차 전지 관련 소재들까지도 같이 오르는 걸 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권에서 한 2, 3분 능선은 조금 지나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홀딩 전략이시죠? 저는 지금 홀딩 전략입니다. 네, 좋습니다. 길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실 정말 들어보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어닝 쇼크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MLCC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는 제2의 알테오젠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 텐데 펩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술이 여전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남는다라는 주주분들의 원성이 조금씩은 들려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1,200억의 유상증자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있었던 호재성 이슈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사실 펩트론이 어저께 기술 이전 그 기술 발표한 게 네. 사실 좀 원래가 어저께가 그거였습니다. 유상증자 기준일이었어요. 네. 기준일 날 그날 시간 외에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저는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펩트론은 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디죠? 본계약 1112 네. 그쪽과 계약건도 내보면서 사실 뭐 계약금도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본계약 가치에 대한 이런 부분도 나오지 않아서 조금은 실망스럽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유상 진작 때문에 저는 이제 호재성 좀 내용들을 낸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 한 달 반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의 유상 진작 끝날 때 시즌에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1차 발행가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청약이 다 끝났을 때 이제 그 다음 결과가는 뭐 나빠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네. 물론 저의 어떤 제가 뭐 전문적인 바이오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제가 아이비에 있었잖아요. 아이비에 있다 보니까는 제가 예전에 했던 게 차바이오텍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바이오텍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때 내용 그 유상증자를 할 때 이 일정에 맞게 호재성 뉴스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IB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영리하게 그 뉴스 같은 걸 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럼 맴토님, 여기에서 잠깐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기업 입장에서는 영리한 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우려되기도 하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유증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반등이 그래도 꽤나 나왔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를 역으로 이용을 해야죠. 왜냐하면 분명히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또 대주주가 또 일부 또 어느 정도 안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유상증자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는 갈 수 있겠다. 오히려 알고도 속아주는 거죠. 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지금은 차트나 뭐 이런 걸로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네. 저는 소기의 목적은 우리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조금 선수 위주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인 일반 분들이 그냥 홀딩하는 것보다는 펩트론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를 통한 그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거든요. 사실 저도 어저께 펩트론 그 뉴스를 보면서 네. 시간으로 상한가 잡았었어요. 그쵸. 상한가에 매수를 했어요. 저희는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보이는 그러한 뉴스다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에서 매수했지만 바로 그냥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이거를 좀 얕게 생각했다고 하면 좀 좋은 수익이 더 나오지 않았을까. 좀 아쉽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 섹터, 비만 섹터나 이쪽을 차라리 그냥 매매하는 게 낫지. 펩트론을 직접 매매하는 거는 좀 선수의 영역이다.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싼 종목도 많잖아요. 뭐 그런 종목들 매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수익봉투 키워드인 제2의 알테오젠, 펩트론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도 있지만 트레이딩이 참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점은 유의하시면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다가오는 목요일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봤는데 내일도 한번 쉬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목요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목요일이 또 대망의 이벤트들이 있는 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목요일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네.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이게 참 애매한 게 네. 우리도 5시 한번 쉬고 그러니까요. 또 목요일 날 또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또 우리나라는 또 선물 없이 만기일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날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장중에 갑자기 올랐던 게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었겠지만 위클리 만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게 위클리 만기가 매주 월요일, 목요일 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요일은 또 두 번째 목요일은 또 선물 없이 만기일이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파생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생 시장에 따라 현물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사실 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선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반등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공매도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삼성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지수를 좀 움직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 날 CPI가 또 잘 나와도 문제예요. 네. 이게 잘 나와도 이제는 지금 원래는 그 전까지는 0.25에서 0.5가 지금 금리 인하가 하나의 시장 컨센서스였는데 이제는 수치들이 너무나 잘 나오니까 야 이거 안 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0.25 그러니까 0.5는 살짝 빠지고 0.25에서 이제는 뭐 금리 동결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굿 이즈 굿이 아니라 굿 이즈 배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좀 예측은 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저는 잘 나와서 시장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데 한 표를 두는 게 일단 저희가 지금 인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개인적인 욕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뭐 비중을 많이 채운 건 아니에요. 한 18% 정도, 15% 정도 채우고 있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시장을 크게 들어올릴 그런 요인은 아직은 좀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멘토님께서는 인버스도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상방적으로 언제나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지하는 차원에서도 인버스 관련돼서 또 들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좀 마냥의 기대감보다는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점 챙겨주셨고요. CPI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벤트인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뭐 로보택시에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최근에 올랐다가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이벤트를 앞두고 좀 하락을 했어요. 오히려 저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빠졌을 때가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물론 좋은 뭐 FSD 기술이나 이런 것들 있지만 이 소문난 잔치에 또 먹을 게 없을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이번에도 되거든요. 별게 없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시장에 대한 선빵을 날리는 건 좋다. 네. 그렇지만 그거를 정말 헤게모니를 가지고 이 시장을 장악을 한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 테슬라가 잘하기를 바라요. 테슬라 잘하기 바라지만 주가적인 측면으로 그거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던 분들은 좀 실망함에 따라 가지고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매는 좀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의 성장성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 성장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어떤 그 눌림이나 어떤 하락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매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의 키워드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먼저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요. 원래는 저희 프로그램이 보통 종목 한 개만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포트폴리오 전반을 다 봐드리니까요. 이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QR코드 이제 나오고 있을 텐데요. 이 QR코드 접속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221288543번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포트폴리오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자산은 8,200만 원으로 운용하고 계시고 현금 비중 30% 넉넉하십니다. 지금 종목들 보니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유한양행과 현대, 로템 들고 계시고 지금 두 종목은 손실권 그리고 두 종목은 수익권이신데 종목들만 보면은 와, 굵직한 것들 참 잘 들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희 시청자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투자 기간은 3년이 되셨대요. 그런데 삼전이랑 하이닉스를 같이 들고 있는 주린입니다. 라고 본인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누가 1등이 되든 지금 반도체 엎치락 뒤치락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매수가 근처에나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반도체랑 이별할 결심도 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형주를 좋아하시네 라는 이야기들이 채팅창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은 미국 주식을 했었으면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뭐 네. 하이닉스, 유한양의, 현대로테 보면은 거의 다 그냥 업종 대표주들을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미국 주식 했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뭐 테슬라,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네. 큰 수익이 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의 보시면 그냥 펀드 같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는 네.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냥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네. 그냥 진짜 그냥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냥 깔끔하게 매수하셨구나. 하지만 뭐 크게 나쁜 종목도 없고, 물론 나쁜 종목이라고는 빠진 종목이겠죠. 근데 이 종목들 보시면 그래도 그 당시에 매수하셨을 때는 물론 12만 원을 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쵸? 12만 원을 보고 갔을 네. 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25만 원을 보고 갔을 거고, 그리고 유한해 같은 경우는 좀 높게 매수하셨지만 그래도 뭐 가격대는 괜찮고요. 현대로테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하고 그냥 계속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지금 매수한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뭐 4월과 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고점 부근에서 뭐 돌파 매매를 하셨던 건 아니겠지만 그냥 누구나 다 이제 삼성전자를 산다고 하니까 같이 사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충분히 12만 원은 간다라는 그러한 시장의 또 분위기도 있었고, 그런데 매수가 자체가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보시면 오늘 59,500원까지 찍다가 6만 원대를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6만 원대는 우리가 저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끈끈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대부분 양선이잖아요. 양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시가를 깨고 6만 원대를 깼을 때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가 매수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는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외국인의 매도가 한 900만 주 이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때, 그때 저는 삼성전자가 턴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부 좀 멈춰지는 상태,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때가 저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그 단기적인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반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횡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더 빠지는 것보다는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여기서 뭐 현금이 30% 있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확인을 하고 만약에 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의 계획은 아직까지도 다음 주까지도 지금 인버스의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무조건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는 시장 지수 자체가 올라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 삼성전자가 무조건 올라야 돼요. 그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까지도 어느 정도는 일부 약세 포지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내가 삼성전자를 뭐 매수를 하고 싶다, 그 타이밍을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다음 주나 정도에 대해서 제가 뭐 다시 방송에 나와서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뭐 브리핑을 하면서 타점이나 혹은 시기를 좀 잡아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이 20% 들고 계신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이미 반영된 주가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횡보할 가능성도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고 이 종목을 더 담을 필요는 없다라는 점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쯤이 되면 삼성전자 언제쯤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가, 언제쯤 더 담아도 되는 건가, 이런 부분
부분들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와 다르게 하이닉스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하이닉스도 여전히 손실권이긴 합니다.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명확하게 갈리는 게 HBM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는 오늘 삼성전자 반성문에서 나왔던 얘기가 HBM 관련해서 아직 승인을 못 받았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봤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로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다음 분기인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딱 하나 HBM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미 SK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을 보여주고 턴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요 구간 3월 달 그리고 저번 8월 달 그리고 9월 달 요 저점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면서 지금 하나의 채널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금 반등권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19만 8,600원의 그 가격대에서 저는 요 구간이죠. 19만 8,600원 요 가격대에서는 저는 다시 이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반도체 시장은요.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자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는 오히려 공급과잉 얘기도 또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전에 SK 하이닉스가 모든 걸 가져간다라는 전제하에 보면은 여기서는 저는 요 박스권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런 식이죠. 이렇게 박스권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요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여기죠. 박스권 탈피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변동폭을 축소하면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만약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두고서 지금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신다면 하이닉스를 더 보셔도 되지만 지금 20% 지금 충분하니까 저는 이 구간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저는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여전히 홀딩 전략 제시가 나왔으니까요. 비중 그대로 반도체 종목들은 들고 가시면서 수익으로 전환할 때까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진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43번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한양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새 주가 흐름 너무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은 10월 달에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한양행 지금 수익권이시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평단가가 높아서 큰 수익은 아닙니다. 이 종목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처음인가 두 번째 나와서 말씀드렸던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주식 없다는 셈 치고 그냥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요, 지금 물론 근데 평단가는 좀 높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평단가 왔을 때 수익 실현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조금 더 추가 매수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나왔던 얀센이랑 병용요법 그다음에 FD 승인 치료제 이런 것들이 올해만뿐만이 아니라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또 다른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또 기관들의 펀드 쪽에서도 굉장히 채우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종목입니다. 자, 특히 제가 하나의 바이오 투자한 팁 하나 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요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기업 분석을 보시면요. 여기에 액티브 펀드가 있습니다. 바이오 액티브 펀드들이 있어요. 특히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증권 삼성투신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매일매일마다 이 종목들의 업데이트가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유한양행이 지금 4%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계속해서 지금 이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이오 투자를 할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 있죠. 이 펀드, 액티브 펀드 내에서 내 종목이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랑 또 하나가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유한양의 비중이 10%나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바뀌는데, 만약에 봤을 때, 만약에 유한양행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내 그 비중이 좀 높아졌는가, 혹은 낮아졌는가에 따라서, 나의 그 종목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도 저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비중이 저는 계속해서 펀드 내에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 그 고가권 구간이긴 하지만 이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더 편입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15% 정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매수가 근처에 오시면 한 5% 정도는 더 추가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IT 대표주들 뭐 20%, 그다음에 유한양행 한 20%까지 정도 가지고 간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그런 대비는 거의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지만 이 종목 언제 수익으로 좀 빠져나올까라고 안절부절 하시기보다는 없다 생각하고 묻어두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고, 지금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20%까지 비중 늘려봐도 좋은 종목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원하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네요. 현대 로템입니다. 중동발 리스크의 수주 계약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만 가득 찬 방산주, 그중에서도 신고가 행진이 가고 있는 현대 로템. 이 종목이 제일 수익을 잘 내고 있어요. 효자 네. 종목인데 이 종목 언제까지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더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3분기는 2분기와 비슷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물론 왜냐면은 그 물량은 좀 더 늘어났지만 이 환율이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환율 효과 때문에 실적은 이 2분기와 3분기가 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또 물량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게 있으면서 내년이 한 20% 정도, 한 40% 정도가 더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K2 전차 2차 계약도 임박했고요. 그리고 물량 증가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로 시장이 좀 주의를 받으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저는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42,600원 굉장히 이 매수 자리가 되게 좋아요. 보시면 저항대 있을 때 돌파가 나오는 흐름에서 아마 매수가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이 어떤 패턴이냐면 커벤앤들 패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좀 갈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은요, 이 대량 거래 음봉이 뜨기 전까지는, 아니면 나는 꼭지는 못 팔더라도 내가 그 오른쪽 어깨에서 좀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는 끝까지 이 종목은 대량 거래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끌고 가셔도 되겠다. 지금 보세요.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는 지금 매도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만 있고 매도가 없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그리고 시장의 지금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저는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로템 역시나 홀딩 의견이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더욱더 좋은 소식을 들려줄 종목이다라는 내용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 30% 들고 계신데 이건 그대로 보유해 볼까요? 인버스 끝나는 한 다음 주 정도나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종목을 더 말씀드리면서 갈 거야. 그리고 지금 네. 이분이 포트폴리오 보면 다 대형주예요. 그쵸. 대형주를 이제 가지고 가신다는 거는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안 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주식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현금이 30%나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제 보수적이거든요. 네. 보수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투자는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히려 업종 대표주들을 통해 가지고 좀 하실 거니까 오히려 현금도 그 보합권의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가져가시고 나중에 뭐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을 때나 그때 한번 좀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현금 비중 30%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인버스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지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리밸런싱 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단기 트레이딩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데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매매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복만 찾으면 수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황금복이라는 게 어찌 보면 좀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복이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당일 주도 섹터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자, 그러면 과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차트에 황금복이라는 것이 뜹니다. 자, 그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5분봉 차트에서 여러분들은 그 황금봉을 찾으셔야 됩니다. 5분봉에서 발생한 이 황금봉을 찾고요. 일단은 첫 번째 황금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는 거는요,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 두 번째 황금봉의 중심선을 찾는데 이 바로 두 번째 황금봉의 중심선이 바로 뭐다? 우리가 진입해야 할 매수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중심선 가격으로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이 황금봉 매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단 물론 이거는 지금 분봉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분봉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단기 트레이딩의 그 성공률은 더 높아지겠지만 일단 그 부분을 배제하고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찾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의 선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을 가져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황금봉이죠. 지금 제가 좀 크게 좀 확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황금봉을 찾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황금봉의 중심선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이 가격이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가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봉 중심선이라는 차트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 툴을 가지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선이 그어지면서 이 오른쪽 끝에 내가 매수해야 할 가격까지 딱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뒷장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이요. 자, 그래서 한 10월 8일까지 성공률을 보면은 한 86% 정도 되는데, 물론 이 당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일날, 해소되는, 그러니까 당일날 내가 3% 이상 수익을 내는 종목들로 따졌을 때는 한 60몇 프로고요. 그 나머지 종목 한 3일 내에서 5일 정도까지 봤을 때는 한 10몇 프로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의 성공률이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런 확률의 단기 트레이딩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 장이요. 자, 그러면 황금봉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키움증권 HTS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세 약세 패턴에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정하는 방법을 파일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장은요.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과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 황금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과연 그렇게 좋은 이 황금봉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태성입니다. 태성 일봉을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런 급등주 한 20% 이상 오른 이런 급등주를 한번 매매를 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종목, 이러한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을 한번 매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매매하느냐?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태성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한 거의 조단위는 아니지만 거의 8천억인가 7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요, 이런 황금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 두 개 정도가 뜨고요. 최근에는 고려아연도 이 황금봉이 뜨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부분을 줬는데,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죠. 큰 종목들은 이렇게 딱 두 번 정도가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황금봉 찾았죠. 그리고 두 번째 황금봉을 찾으면 바로 우리는 여기서 매수가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수타점이 35,050원 나오고요.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서, 자, 그런데 최고가까지는 물론 9.8%를 상승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황금봉을 하는 의미는요, 나는 우리 시장에서 안전하게 3%라도 내가 정확하게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게 제가 처음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 황금봉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몇 종목을 보여드리는데 한 3-4종목, 한 4-5종목만 내가 3%만 먹는다 하더라도 거의 어떻게 됩니까? 한 15% 정도를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9.8% 상승했지만 이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3%는 정확하게 가져가는 취지니까요. 만약에 35,150원에 내가 매수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체결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매수가 체결되자마자 3%권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거기에서는 물론 한 70% 걸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전부 다 매도하는 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50%만
3%에 걸고 한 5%만 나머지는 5% 거래에 걸면서 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9.8%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3%대, 5%대 두 군데에서 내가 반반씩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4%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전략적인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겁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LK사면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왜 이런 걸 보여주냐면요. 황금봉은요, 전체적으로 추세가 있는 종목에서, 잘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태성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 구간에서 황금봉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조금 더 높이셔도 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좀 작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태성 같은 경우나 LK삼양 같은 경우나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높여서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이지만 금액 자체로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1번까지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LK삼양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뭐 계란 지단처럼 몇 개가 계속 떴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 이렇게 황금봉이 뜰 때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황금봉 나왔죠. 근데 두 번째 황금봉 나왔는데 여기서 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이어져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거는 제가 이 종목은 매수를 못한 거죠. 미체결이 된 거죠. 하지만 세 번째에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를 건너뛰어서 세 번째에 있는 황금봉의 중심선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매수가를 첫 번째 지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같은 삼양 같은 경우에서는 2,570원에 매수가 돼서 그 다음에 뭐 한 6.4%니까 필시 3%, 5%까지 걸어놔도 무조건 다 체결됐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하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이 대응을 해야 되냐? 두 번째 황금봉의 중심선을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만약에 떴다라고 하면 이 두 번째 황금봉을 추가 매수 구간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끌고 가는 거 싫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번째 황금봉이 추가적인 부분도 되고 손절 라인도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익혀 두시면은 황금봉을 통한 좀 응용적인 매매도 할 수 있겠죠.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을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특이한 경우인데, 자, 첫 번째 황금봉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황금봉 나오고 여기서 매수 타점이 됐죠. 그런데 요 구간에서는 아직 3%는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황금봉이 뜨면서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하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만약에 3%대가 요 정도일 거예요. 2,900 얼마거든요. 요 구간에서는 체결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황금봉이 더 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황금봉 중심선까지 체결되고 그 다음 이 구간에 상승하면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거의 한 6, 7%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량까지 더 가면서 체결이 됐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보겠다라고 하면 이 구간, 이 네 번째 또 황금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번째 황금봉 나오면 이 중심선과 세 번째와 네 번째 선의 이 박스권을 여러분들이 매수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체결이 되고 상승하면서 거의 이거는 13% 이상 상승이 됐기 때문에 노을 같은 종목은 오늘 만약에 정말로 이런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좀 성과가 좋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황금봉을 단순히 뜬다라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정말 내가 단기 매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실력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이런 교육까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한로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날이기도 한데 그런 만큼 저희 멘토님께서도 감기가 걸리신 것 같습니다. 정말 몸 상태 안 좋으신데도 오늘 참 고생 많으신 저희 멘토님의 이야기들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하루는 저희 한글날로 인해서 하루 쉬어갑니다. 내일 푹 쉬셨으면 좋겠고 일교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